마침내 N달러 환율이 100엔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재테크 시장에서도 금융 상품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마침내 N달러 환율이 100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넘어설까 말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엔저로 상징되는 네. 이제 아베노믹스 추진한 게 작년 12월 중순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기에 그 N달러 환율의 그 모습을 보면 지금은 그 2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점은 그렇다 하루였고 네. 일본행 총재가 이렇게 취임한 이후서부터 2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엔화가 그 아베노믹스가 출범할 때 네. 작년 그 12월 중순에 80엔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그 100엔대 말씀대로 육박하다 보니까 이 다른 환율과 안 달리 N달러 환율은 미국과 일본의 환율입니다. 네. 선진국 중에서도 아주 경제 대국의 환율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아베노믹스 출범 이후에 100일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20엔 정도 급등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1월 중순 때 한 1,050원대까지 떨어져서 대부분 이렇게 예측 기관들 내지는 증시 전문가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또 심지어는 증권사들도 대부분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는 지금은 1,140원대로 오히려 올라온 수준입니다. 아마 수출업체들이라든가 수입업체들이 상당히 당황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환율 움직임을 볼 때 사실상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 특히 한국이 환율 움직임에 있어서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국가들 반발이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베 정부가 극단적인 엔저 정책을 쓰는 이유, 뭐 특별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진행자께서 이렇게 네. 말씀하실 때 극단적인 게 거기에 예. 힘을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엔저 때문에 본인의 그 재테크에서 좀 예. 손실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한국 시장 역시 여러 가지 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독히 그 극단적인 표현에 힘이 네. 들어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물어봤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진행자께서도 얼굴 표정이 이렇게 찡그릴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결과적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아베노믹스 추진 이전에 일본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원래 이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은 네. 경제 여건이 안 좋으면 그걸 반영하는 통화가치, 일본의 엔화 가치가 약세가 돼야 수출이 증대하면서 경기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따른 위기, 특히 유럽이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엔화가 오히려 강세가 되니까 수출이 안 좋고 그다음에 일본이 디프레 상황, 경기 상황에서 가장 안 좋다는 디프레 상황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네.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이 디프레를 탈출할 수 있는 정책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재정 정책은 국가 채무의 GDP 대비해서 225% 달할 만큼 세계에서 최고 달할 만큼 완전히 소진된 상태고요. 금리도 제로금리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양적 완화, 그것도 극단적인 방법에 해당되는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 내용은 잘 아실 거라 이렇게 봅니다. 윤정기를 쌩쌩 돌려서 예.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불려서 극단적인 엔저 정책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국가의 반발,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재테크 하시는 개인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경제 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 엔화가 강세되는 소위 UC 버클리의 메리 아이켄버그가 주장했던 The curse under the safe haven, 즉 안전통화의 저주, 이 저주에서 해결될 해소될 이러한 특별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추진했다고 보시됐습니다. 예. 좀 뭐 서두에 재테크 시장에서도 금융 상품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엔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각도로 이렇게 예.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시청자분께서 이 재테크 상품의 금융 상품별 명암을 이렇게 보면 네. 엔저가 기업과 이렇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잘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체감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오늘은 엔저가 일상생활에 얼만큼 파고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상태에서 예. 금융상품별로 명합을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투자했다면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했던 게 어딜까 했을 때는 작년 연말에도 한국경제TV를 네. 통해서 올해를 볼 때 예.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 다른 국가의 반발이 있겠지만 사실 일본이 가장 고민하는 상황을 풀리기 때문에 주식은 올라간다. 그래서 주식과 관련된 상품은 올해는 전형적으로 검토해 줍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일본의 주식과 그다음에 일본 주식이 많이 포함된 간접 상품들, 네. 이게 뭐 주식형 펀드라든가 이런 거 되겠죠? 이런 상품들이 수익률이 가장 높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아베노믹스가 추진한 이래로 30% 정도, 올해 들어서 보면 23% 정도 하는데요. 네. 진행자께서 만약에 일본 주식을 샀다면 올해 들어서 23% 수익하면 이게 연율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기 4 하면 엄청나죠. 그죠? 지금 1분기만 그렇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0%가 넘는 예. 연율 수익입니다. 이게 지금의 아베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요게 차르게 봤다면 수익이 많이 기록할 수 있었던 소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많은 수익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뒤늦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평가하겠습니다. 원래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일본 주식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줍사 하는 그때의 리스크를 감당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30% 수익이 나다 보니까 배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배 아프면 뒤늦게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그 주식 자금들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가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북한의 사태 문제 때문에 이탈이 됐던 외국인 자금도 일본 증시로 많이 이탈되고 있어요. 유입되고 있어요. 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뒤늦게 이게 자금 들어가는 것이 잘 됐을까 못 됐을까 하는 것은 아마 나중에 그 판명되겠죠. 그건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글로벌 자금이 일본 증시로 몰려갈 정도로 올해 그 투자했다면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로 보면 일본 주식과 일본 주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일본과 관련된 간접 상품들이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금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국제적으로 재테크 자금을 주무르고 있는 여성들이 그렇게 일제히 일본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은 좀 상당히 죄송합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성분들한테 맡겨야 된다 하는 이런 건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제 간 그 자금 흐름도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여성분들이 많이 주도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제처럼 레벨 플레이닝 필드 하나의 운동장처럼 소위 원 월드라 그러죠. 한국경제TV의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선 원 이코노미라고 해서 큰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세계경제 환경, 금융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한국경제TV의 이번에 대성황리에 끝났던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는 그 주제를 삼았던 거거든요. 세계가 평평하다. 그럼 뭐 가지고 자금을 움직일까 했을 네. 땐 금리 차 가지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환차익 가지고 움직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N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은 일본의 가장 흔한 성을 따서 와타나베 부인. 와타나베 부인. 그렇습니다. 달러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은 가장 이 미국의 흔한 성인 따서 스미스 부인. 그 다음에 유로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은 미국의 유럽에서 가장 흔한 성, 프랑스의 가장 흔한 성인 소피아 부인. 이렇게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 중국계 자금들의 행방도 이렇게 많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흔한 성이 뭔지 아시죠? 왕씨죠, 왕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왕씨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원화자금도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성이 따선 김씨 부인이다 하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이 왕씨 부인과 김씨 부인은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런 자금들의 행방을 볼 때 일본 증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와타나베 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본국으로 자금이 지금 하는데요. 지금 이 엔달러 환율이 100엔 정도 되다 보면 추가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겠느냐 하면 이탈될 소지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뒤늦게 일본 증시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거둘까 하는 각도에서는 내가 판별은 나중에 해주겠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예.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최근에 보면 와타나베 부인도 본국으로 환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왕씨 부인, 김씨 부인 요 분들도 지금 일본의 증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여러 형태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해당되는 미국의 스미스 부인이라든가 유럽의 그 소피아 부인은 여러 요인도 있겠습니다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요인도 지금 아주 좋죠. 주택시장이라든가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고, 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국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적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본 증시라든가 관련된 상품에 투자는 이렇게 미온적이다. 그래서 같은 금리차 한 차익을 겨냥한 캐리 자금에 이렇게 주도하는 여성들도 일본 증시에 대해서 각각의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일찌감치 일본에 진출했던 각국의 부인들은 이미 좀 웃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일본과 관련된 금융상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또 피해를 보는 분명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엔저에 따라서 예. 아마 가장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그 자금을 주도하는 여성분들의 어떤 명함을 볼 때는 왕씨 부인과 김씨 부인 이런 분들이 일본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면 자 자국은 어떨까 했을 때 중국이라든가 한국의 증시는 상대적으로 엔저에 따라서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엔달러 환율이 100엔 정도 이렇게 급락함에 따라서 사실 가장 피해를 보는 이러한 증시는 한국, 중국,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 이런 유럽은 이제 통화치적인 측면에서 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왜냐하면 일본의 엔화가 약세가 되면 유로화는 강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로화는 강세가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유럽 위기에 풀어가는데 수출이 안 되고 경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피해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택의정의 측면에서는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한국과 중국의 증시와 관련된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작년 말 대비해서 떨어진 몇 안 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낙폭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기록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는 엔저에 따라서 수출에 미친 타격이라든가 또 외국 자본의 이탈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 피해를 보는 것이 국제 금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예. 요즘 다양한 형태로 해서 매일 한 번씩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의할 그 자리를 갖고 있는데요. 보면 사실상 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 사태라든가 문제에서 불안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금 이거에 하는데요. 지금 있으신 분들일수록 금을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러나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북한 사태를 본다면 자 어제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국내 금융시장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북한 금융시장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영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금은 북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폭락하는 네. 그래서 1,550달러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재테크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금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자국 입장에서의 기분 좋은 일이지만 말씀대로 다른 국가의 피해가 많이 가다 보니까 막상 그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우리가 보면 네. 엔저에 따라서 그동안 기업이라든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사람이 얘기했지 않습니다는 오늘 주제를 아주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까 예. 하는 이 주제를 아마 처음으로 잡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정책 당국자보다는 국민들입니다. 이 국민의 반응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이런 엔저에 따라서 금융 상품을 통해서 명함이 나타나다 보니까 각 국의 국민들의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선진국의 네. 국민들은 일본을 포함해서 사실상 상당히 명함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작 일본 국민들이 가장 엔저에 따라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거는 아베 정부가 엔저를 통한 아베노미스 추진할 때 굉장히 이 저항감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엔저를 추진한 일본 국민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엔저에 따라서 일본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가 일본의 지금 인플레 이렇게 생활물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일본 국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이 되는 데 반해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국민들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은 대부분 다 엔저에 따라서 수출에 미치는 타격 때문에 시장에 개입해달라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국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이것을 수렴할까 안 할까 어느 문제는 다른 문제라 하더라도 예. 지금 재택의정의 측면에서는
한국과 중국 국민들의 반발이 가장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그 엔달러 환율 움직임만 보더라도 상당히 가팔랐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한풀 꺾인 느낌이었는데 앞으로 엔저 흐름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면 엔화 환율 문제는 대개 정도는 아베노미스가 추진할 때 슈팅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한 부분으로 적정 환율 수준은 90에서 95엔 정도 하더라도 가격이 슈팅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0엔 정도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한 1150원 정도 네. 이 정도 가는 수준은 애초부터 아베노미스가 추진할 때부터 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더 엔달러 환율이 100엔 이상 갈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은 일본이 갈 수 있는 배경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 되면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번에도 80엔에서 100엔으로 올라간 데는 일부 사람은 그랬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시각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과거의 모습 보면 신사참배라든가 뭔가 이렇게 보면 다른 국가의 반발과 관계없이 일본이 정통적으로 국수지, 뭐 사무라이 정신, 여기서 국수지 하면 사기의 필요성을 느끼면 밀어붙인다 하는 것이 정책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 이번에 아베노미스에 나타났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노미스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측면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 없이 추가적으로 끌어갈 가능성도 있다. 네. 근데 분명히 그것이 이렇게 일본 경제 여건에서 도움되는 것까 했을 때는 일본은 내수 확보가 중요합니다. 80% 이상의 내수 확보를 병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엔저에 따라서 지금 내수 산업은 안 좋게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리하게 엔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아베노미스가 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요인에서 지금 특수이익이 발생한 일본의 도요타라든가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자기 자신에 속해 있는 근로자한테 임금 상승으로 돼서 네. 결국 내수 확대로 연결시키느냐 이 여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상당 부분 100엔 전후에서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했던 오바마 정부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도 사실 정부 측면에서는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 도움된다 이런 측면이 있어도 포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금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입니다. 오바마 정부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에서는 상당 부분 미국 내에서도 공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 모습 이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 속도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올라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지 결론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엔저에 따라서 일본의 그 주식 상품들이 이렇게 죽을 하다 보니까 배 아픈 기에서 지금 뒤늦게 출발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케이 지수가 5,000포인트인데 2,000포인트 올라가면 수익률이 20%입니다. 20에 갑작스럽게 계산이 안 되네요. 예. 40%인가요? 5, 4, 2,000에 20에 5니까 5, 4, 20. 이죠? 예. 40% 정도 되죠? 그러나 지금은 7,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올라가면 14%뿐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쪽을 말씀드립니다. 계산상 제가 갑작스럽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5, 4, 20이니까 한 20%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4%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똑같은 상승폭이 되더라도 지금은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통계에서 베이스 팩트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뒤늦게 투자하면 기대만큼 이렇게 수익이 거두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뭐든지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다. 예. 남이 따라가서 뒤늦게 하면 기대만큼 수익되지 않고 항상 결과가 안 좋다는 예.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달러 환율이 100엔에 육박을 한 시점에서 향후 엔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